안녕하세요. 최근 3년 반 정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이혼녀입니다. 이혼까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막상 도장 찍고 나니 이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말 드라마에 있을 법한 일을 다 겪어봤네요.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을 생각하면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인지 실제인지 아직도 분간이 안 가요. 제가 망상병 환자가 아닐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혼하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해볼까 하고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고 있을 때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비혼주의자 그런 건 아니었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 앞에 괜찮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남편도 같이 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시댁에서 하도 결혼을 재촉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당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나름 부유한 편이었는데 대학 졸업 후 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것 찾다가 커피 만드는 걸 좋아하니 아빠 건물 1층에 카페라도 해보자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베이킹에 관심을 가져서 카페에 조각 케이크까지 조금씩 팔기 시작했어요. 케이크를 팔기 시작하니 커피만 팔았을 때보다 확실히 손님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듯이 저희 가게에 오는 남자 손님이 있었어요. 그 남자 손님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듯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딸기 조각 케이크를 사갔었어요. 매일 같은 메뉴를 사가시길래 질리지 않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손님한테 말을 잘 안 거는 편인데 카드를 건네주면서 물어봤어요. 손님, 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딸기 케이크 사가시던데 안 질리세요? 같은 메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먹으면 좋아하던 거라도 질릴 것 같은데. 계속 같은 메뉴 사가면 저를 기억해 주실 것 같았어요. 친구가 알려준 방법인데 이게 진짜 통하는구나. 네? 그게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뭘 기억해요? 메뉴를 기억한다는 건가? 아니요, 메뉴 말고 사장님께서 저를요. 항상 같은 메뉴 사가는 손님으로라도 저를 기억해 주실 것 같아서요.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저한테 작업 거시는 거예요? 네, 작업 거는 거예요. 처음 커피 사러 왔을 때 사장님께 반했거든요. 번호 물어보는 건 실례일 것 같고 제가 번호 하나 남기고 갈 테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보통 상대방의 번호를 물어보는데 남편은 실례인 것 같다며 본인 번호를 남기고 가더라고요. 말도 조곤조곤 잘하시고 젠틀한 면이 보여서 살짝 호감이 들긴 했어요. 퇴근이 다 될 때까지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퇴근하고 연락을 했어요. 남편은 연락 안 올까봐 애타서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조마조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귀여워서 저 혼자 집에서 괜히 이불킥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 연상이라 그런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에 관심이 정말 없었어요. 남편이 제 결혼 상대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뭐하게 연애 기간이 짧았거든요. 이제 연애한 지 고작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이른 것 같다고 남편을 어르고 달랬어요. 그러다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일찍 카페 문을 닫고 남편 회사에 찾아갔어요. 남편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을 흔들고 해맑게 웃으면서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오다 말고 멈칫하더니 제 뒤쪽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유리창 너머로 우리 부모님과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시는 여자 한 분이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저 여자분이 남편의 어머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엄마라고 외치면서 여기로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만나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오빠 뭐야?
오늘 나랑 저녁 먹기로 한 거 잊었어? 우리 저녁 약속에 어머님도 부른 거야? 나 엄마 안 불렀어. 오늘 엄마 친구랑 약속 있었는데 집에 같이 가려고 들린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믿어줘. 저녁 약속 있다고 얘기 안 했어? 어머님도 저녁 같이 먹을 건 아니지? 나 아직 어머님 만날 준비도 안 됐고 진짜 체할 것 같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엄마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집에 가면 엄마 혼자 밥 먹어야 한단 말이야. 절대 안 된다고 말하려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 제 옆으로 오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포함해서 셋이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정말 식당으로 갈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너무 어색해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가는 길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조잘조잘거리면서 가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제발 이대로 시어머니께서 제게 아무 말도 안 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불판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러나 제 바람과는 반대로 시어머니께서는 궁금한 게 많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아, 소개가 늦었네? 엄마, 여긴 내 여자친구. 전에 말한 적 있지? 그리고 여기는 우리 엄마. 서로 인사해.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좋아 죽겠다고 난리치길래 어떤 여자인지 많이 궁금했거든요.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참하고 이쁘게 생겼어. 아니에요. 어머님도 되게 젊어 보이세요. 아무도 그 나이대로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어머님이 쓰시는 화장품이랑 같은 거 사서 써야겠어요. 어머,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할까. 빈말이라도 기분은 좋네요. 괜히 나까지 껴서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가 모르겠네. 나는 없다 생각하고 편히 먹어요. 남자친구한테 집으로 보내자고 한 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께서 엄청 인자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편안한 분위기로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식사를 마칠 때쯤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인해 가슴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 저의 결혼 문제였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홍기가 꽉 찼으니 얼른 결혼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시어머니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니 둘 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혼자서 2명은 못 당해내겠더라고요. 일단 집 가서 생각은 해보겠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남편은 결혼 안 하면 누구한테 잡아먹히기라도 하는 사람 마냥 저를 못 살게 굴었어요. 저도 뭐 어차피 아예 결혼 안 하려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 해치우고 말자 싶었죠. 저희는 빠른 속도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아버렸어요. 남편 집안은 부유하지 못했고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도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회사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부유한 편이고 저도 카페 하면서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신혼집은 친정 부모님께서, 혼수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간단히 했어요. 남편은 결혼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몰랐다면서 돈도 쥐뿔 없는 주제에 결혼하자고 보챘다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앞으로 둘이서 잘 사는 모습 친정 부모님한테 보여주면 된다고 다독였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행용 가방에 짐을 가득 담아 오셔서는 앞으로 저희랑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 많은 짐들이 다 뭐예요? 여행이라도 가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가, 미안한데 앞으로 너희랑 살면 안 되겠니? 방 하나 남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남는 방을 내 방으로 쓰면 안 될까? 어머님 집 놔두고 저희 집에서 산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방 저희 아기 낳으면 아기 방으로 쓰려고 놔둔 방이에요. 아기 낳을 때까지만 내가 쓰면 안 될까? 나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당분간만 있게 해줘. 내가 어떻게든 동구해서 나갈게. 아니, 어머님이 들어와서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일인지 말씀은 해주셔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말해주셔야 저도 돕든 말든 하죠. 내가 사기를 당해서 집을 다 날렸어. 친한 친구가 돈 2배로 불려주겠다고 건물 담보로 맡기라길래
나는 친구만 믿고 아들 몰래 집을 맡겼는데 그게 홀랑 날아가 버린 거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집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나요? 평소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요. 남편도 소식을 들었는지 오자마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집을 넘겼냐며 시어머니를 꾸짖더라고요. 저는 흥분한 남편 달래고 울고 있는 시어머니 달래느라 중간에 껴서 기가 쫙 다 빠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신혼집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제 눈치를 보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눈치 보지 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지내라고 해도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을 다 해주셔서 저는 손 하나 까딱할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과 둘이 지낼 때보다 더 살기 편했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너무 착하셔서 모시고 사는데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힘드신 건 아닐지 걱정이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다 좋은데 하나 문제가 있다면 자꾸 제 물건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평소에도 제가 엄청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분명 어디에 버려두고 왔을 가능성이 커서 없어진 물건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물건 없어진 것도 몰랐다가 필요해서 찾으면 없어진 걸 알 정도로 기억력도 좋지 않았죠. 그런데 잃어버리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제게 문제 있는 줄 알고 뇌 사진을 찍어봐야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저는 괜한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시어머니의 집을 다시 되찾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커피를 만들어내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 커피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요즘은 영상을 만들면 그걸 어떤 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만드는 과정을 찍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자막으로 간단하게 넣고 영상을 올렸어요. 몇 개 정도 올리니 구독자 수도 많이 쌓이고 조회수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3년 정도 커피와 빵을 만드는 영상을 올리면서 돈을 벌어왔어요. 꽤나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가 쌓여서 영상 하나만 올려도 수익이 몇 배로 껑충 뛰더라고요. 저는 3년 동안 영상을 올려서 번 수익이랑 카페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드디어 시어머니의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몰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살면서 눈치도 많이 보시고 제게 너무 잘해주신 보답으로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가방에 돈을 넣고 카페 오픈하러 가는 척 하다가 그대로 부동산으로 뛰어갔어요. 부동산 직원에게 3년 전 사기당해서 잃었던 그 집을 다시 찾아오려고 한다고 지금 현재 집주인 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직원은 가르쳐 줄 수 없다면서 되게 난처해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사람을 시켜 집주인 번호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현재 집주인 번호가 굉장히 낯익더라고요. 제 휴대폰에 입력을 해보니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떡하니 뜨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찝찝하고 더러운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곧장 시어머니가 살았던 집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집 맞은편에 있던 카페에 들어가서 몰래 그 집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편과 시어머니 뒤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모르는 여자가 그 집에서 같이 나오더니 그 둘을 배웅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시선을 밑으로 내리니 여자 다리를 양팔로 안고 있는 어린아이도 보였었어요. 도저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예측을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께서 사기당했다고 했는데 사기당해서 잃은 그 집은 남편 명이 그대로였고 거기서 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모르는 여자와 아이까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주말만 되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각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나가더라고요. 주말에 이 두 사람이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 사정으로 주말에 카페를 쉰다고 적어놓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어서 벽면에 붙어서 그들이 나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명씩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에미야, 우리 간다. 다음 주에 또 오마. 그때까지 우리 손자 잘 부탁한다. 에구, 똥강아지. 할미 갈게요. 다음 주에 보자. 여보, 우리 없는 동안 아프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바로 달려올 테니까. 알겠지? 우리 아들, 아빠 갈게. 다음 주에 보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 사들고 올게. 당신 뒤에 나무. 앞 좀 보고 다녀. 다칠 뻔했잖아. 다음 주에 봐. 어머님도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이고 애미야, 손이 차다. 얼른 들어가. 우리는 알아서 잘 가니까 나올 필요 없어. 우리 강아지 코 빨개진 것 봐라. 애 감기 걸릴라. 어여 들어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너무 놀라서 녹음기를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집에 살고 있던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사기당했다고 거짓말치고 저희 신혼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을 남편의 상간녀가 살게 내어준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껏 남편과 시어머니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당하니 너무 서러웠어요. 어디다 말할 곳이 없어서 친구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는 친구에게 돈을 줄 테니 저 대신 그 집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야, 괜히 네 돈 써서 그 집을 왜 사냐? 그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그 집을 우리가 뺏어버리자. 그 집을 뺏자고? 무슨 수로 뺏을 건데? 사는 방법밖에 없지 않아? 돈 안 쓰고 어떻게 그 집을 뺏어와? 이 언니가 한때 주식 공부한 거 알지? 나만 믿어. 내가 말 몇 번만 하면 그 집 바로 쓰러져.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이 떠올랐거든. 제 친구는 우연을 가장해서 남편에게 접근을 했어요. 남편과 친해진 후 좋은 투자권이 있는데 놓치기 아까운 거라고 해보기를 권유했죠. 남편은 솔깃했지만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약간의 돈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말대로 남편이 투자했던 그 주식이 대박이 난 거죠. 남편은 친구를 만나서 진짜 대박 날 줄 알았으면 더 넣을 걸 그랬다고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먼저 다른 투자권이 없는지 먼저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실 투자권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확률이 반반이라서 이걸 추천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르겠네. 뭔데요? 일단 드러나 볼게요. 그쪽이 하는 얘기 듣고 제가 판단해서 투자하든 말든 알아서 할게요. 당신한테 절대 책임 안 물을 테니까 말해줘요. 그래요? 그럼 각서 쓸 수 있어요? 절대 저한테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요.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요. 맨날 책임 안 물겠다고 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더라고. 당연하죠.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각서 씁시다. 어디에 쓰면 돼요? 지장도 찍게 인주나 빨간 립스틱 같은 거 있어요?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 친구는 미끼를 조금씩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친구한테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 친구가 소개해준 투자권은 절대 대박 날 수 없는 투자권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대폭 하락할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겐 망할 주식이라고 말해주지 않았고 확률이 반반이라서 자기도 고민하다가 투자한 건이라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대요. 친구도 투자했다는 말에 놀라서 망할 거 알면서 왜 투자했냐고 물어보니까 투자 안 했다고 남편한테 거짓말 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주식에 한번 맛을 봐서 아마 자기가 투자한 건이라고 하면 따라서 할 거라고 하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의 예상대로 남편은 그 주식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본인 명의의 시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더라고요. 결국
주식은 친구가 말한 그대로 대폭 하락했고 남편은 가진 돈과 집 모두 날리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때를 놓치지 않고 경매로 넘어온 시어머니의 집을 사들였어요. 남편은 집 날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다 죽어가는 꼴을 보고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들이 다시 시댁에 가겠다고 약속했던 주말에 복수를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이 왔고 어김없이 약속이 있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저도 건물 등기부 등본과 집 매입할 때 받은 집 열쇠를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죠. 제가 정말 이날만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당해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바보처럼 실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손가락으로 열쇠를 돌리고 휘파람까지 불면서 대문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잠시 사태 파악이 안 된 건지 전부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5초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귀가 아파서 귀 파는 신용하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제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일로 여기로 왔어? 아니, 열쇠도 없었을 텐데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문 따고 들어온 거야? 당신 이거 주거 침입이야, 알아? 지금 내가 어떻게 들어온 게 중요하니? 나 몰래 뒤에서 이짓거리 하고 있었던 게 중요하지. 저 애는 네 핏줄? 안녕. 나는 네 엄마가 뺏은 남자의 아내야. 만나서 반갑네.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설마 다 알고 있는 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알면서 지금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모르는 척은 네가 하고 있었겠지. 이 집안 연기 잘하네. 나중에 할 일 없으면 배우 쪽으로 나가봐. 성공하겠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고 내가 묻잖아.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내 입으로 말해? 끝까지 피해자 배려 안 하는 거 봐. 피해자가 굳이 이 일을 직접 말해야겠어? 가해자인 네가 직접 네 입으로 말해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봤더니 저보다는 이 여자와 만난 지가 더 오래됐더라고요. 심성은 정말 착한데 고아 출신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 많은 저를 만나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놓칠까봐 결혼을 재촉한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저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핏줄이니 아이 키우라고 집을 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는 용돈을 그대로 저 여자한테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제 돈이 다 저 여자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집안 곳곳에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숨어둔 좀도둑이 누구인가 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듣다 너무 화가 나서 시댁 식구들한테 소리를 지르니 꼴에 자기도 아내이자 며느리라고 제 앞을 막는 거예요. 혼자서 보기엔 아까울 정도로 너무 눈물겨운 가족애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끼어드냐고 상간녀의 뺨을 치려고 손을 드는 순간 남편이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만해 당신. 화 많이 난 것도 알고 충분히 화낼 만도 해. 근데 이 사람은 건들지 마. 부탁이야. 놔. 안 놔? 내 손 놓으라고. 너네는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 버려놓고 나는 이년 뺨 한 대도 못 때려? 어? 당장 내 손 놓으라고! 그만해. 이 사람 지금 임신 중이야.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내가 잘못했어. 차라리 날 때려. 몇 대를 때리든 다 맞아줄 테니까. 지금 임신 중이라는 남편의 말에 상간녀를 쳐다보니 눈을 질끈 감고 양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진짜 돈으로 이 집을 사들인 거 말고 돈 없이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손에 힘을 서서히 풀자 남편도 잡고 있던 제 손을 놓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주먹을 꽉 쥐고 억지로 참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당장 신혼집에서 있는 짐들을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짐들도 지금 다 빼라고 말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설마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건물 등기부 등본을 꺼내서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때부터 남편 눈이 뒤집히더니 다 알고 일부러 자신한테 그런 거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일부러 뭘 했는데? 나는 어머니가 사기당하셨다길래 다시 찾아주려고 알아보다가 딱 마침 경매에 들어왔길래 산 죄밖에 없어. 아가, 우리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니? 우리 집이 왜 경매에 들어가? 아들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괜히 우리 놀려먹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하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아주머니도 이 서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어떤 서류인지. 그리고 지금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주머니? 아들아, 들었냐? 나보고 아주머니래. 저것이 이제 막 나가자 이거지. 누가 아주머니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어차피 저는 며느리로 안 보셨잖아요. 저희 집안 돈 보고 결혼시킨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건넨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더니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여유롭게 집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오늘 안에 다 빼려면 서둘러야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용역업체 불러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죠.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챙겨봤자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옷만 대충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옷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대문 앞에 세워진 남편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차도 제 돈으로 산 거니 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쭉 걸어가라고 했죠. 그리고 평일에 날 박는 대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고 와서는 짐을 정리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흔적이 있는 신혼집을 팔았어요. 비로소 제가 지긋지긋했던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사랑하는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집안에 들어서자 부모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꽉 안아주시는데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님 품에 안겨 소세지가 제 눈에 얹어진 기분이 들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제 눈물 그치게 하려고 괜히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했던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나오려고 했던 눈물도 쏙 들어가고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머니를 쏘아봤어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우는 거 저랑 안 어울린다며 손가락으로 코를 살짝 톡 건드시더라고요. 그날은 괜히 애교 부리고 싶어서 어머니 품으로 더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재혼은커녕 연애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연애할 시간에 옆에 계신 부모님한테 효도나 더 하려고요. 복수 목적으로 샀던 시어머니 집도 보면 계속 그날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다시 팔았고 그 돈으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다 저희 부모님 별장이나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맞는지 제가 부모님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더라고요. 저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 시어머니 집 찾아줄 생각 말고 진작에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나 할 걸 그랬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세요?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쓴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